하는 블럭이 11번이에요. 11번. 요것도 제가 지금 땅을 사줘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고, 요것도 사실은 지난 4월 달에 제가 사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해. 제가 거래를 한 거니까. 너무 잘 알죠.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이제 집이 지어진 거는 이건 오래전에 지었고, 네. 삼성 엔지니어링 다시는 분 제가 지어드렸고, 이건 건설사에서 2개를 지었고, 네. 요거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요 앞에 보면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 네. 요것도 지금 준공이 났고, 요것도 삼성 다니시는 분 이제 시작했고, 요것도 제가 지었고, 요것도 시작했고, 그러니까 구블럭에서 가장 잘 형성된 지역이고, 요것도 쌍둥이도 제가 지어드렸고,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시작했고, 요것도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 구블럭에서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 지금 혹시 말씀해 주기 전에 다른 땅 또 있나요? 다른 땅도 있죠. 이런 케이스로는 없어요. 다 그냥 피를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땅값 더하기, 그 다음에 프리미엄, 설계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땅을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잔금하는 날 7억 3천이 우리 그 법인 통장으로 올 거예요. 예. 통장에서 거기서 이제 그 토지 잔금 줄 거 주고, 네. 매도인 줄 거 주고, 이렇게 정리가 다 되고, 네. 우리가 만일 계약금을 한 2천에서 3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비용을 가지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득세까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은행에서 프리미엄까지 대출해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 회장님하고 한 달 전에 문창신협을 갔다 왔는데, 이게 문창신협이에요. 네. 문창신협이에요. 그리고 7억 3천, 토지에 대해서 7억 3천이 우리 법인이 설립이 되면은 승계가 가능한지는 2번, 3번 확인을 했어요. 네. 그건 확인이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토지하고 프리미엄하고 설계비하고 7억 3천을 대출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착공을 하면은 건축 자금이 5억이 대출이 또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지금 8억 4천을 잡아놨는데, 그거는 BT건설하고 이제 그거는 맞춰갈 거예요. 네. 맞춰갈 건데, 8억 4천에서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목적이 뭐 큰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건축 ABC를 다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주제, 테마라 그러면은 네. 이것만한 물건이 없어요. 네. 부담이 전혀 없고. 대출에 대해서 이자나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만한 게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통매매할 때도 굉장히 괜찮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최근에도 통매매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여기 지어놓은 것들이 개인 이름으로 지어놔가지고 세금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팔지를 못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걸 법인으로 간다 했을 때는 뭐 짓는 중에라도 의뢰가 들어온다 그러면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인세만 내면 되니까, 예, 털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뭐 대략 한 16억 잡고, 예. 매각하는 그 엑시트 금액은 얼마 정도로 지금 나와 시세는 얼마나 있는 됩니까? 요런 것들이 한 18억 정도. 그 다음에 위에 가면은 이거 제가 설계해 준 거거든요. 네. 여기도 18억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팔려고 하는데 네. 손님이 붙어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설계를 해주고 이래서 잘 아는 사람이라서. 그랬더니만 세금 때문에 못 팔아요. 팔고 싶은데도. 그럼 저희가 법인으로 하게 되면 법인으로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법인세를 내는 거라서 법인세만 내면 되죠. 법인세는 지금 뭐 저기 1% 내려서 대기업은 24%로 내렸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22%? 그 정도 보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의 양도 차익이 있으면 거기서 20% 세금만 내면, 그렇죠. 예, 2천 뭐 몇백만 남는 이거 거죠. 수익률 엄청난 게임이네. 예. 그래서 지금 시세로 본다 그러면은 대략 한 18억.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월세를 1,320을 해놨는데, 네.
잘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내년 1, 4분기부터 5기를 시작하면서 7만 명의 인원이 또 들어오니까 네. 지금 네, 그래서 여기를 만일 이거를 우리가 지어서 지금 임대를 320으로 해놨는데 3층은 여기 다락까지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서 보통 360을 받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보증금 3천에 월 1,000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만일 BT건설에서 지금 준비를 해서 1월 그 마지막 주가 설 연휴고 보통 여기 착공을 주차 때문에 토요일에 많이 해요. 토요일에 차가 빠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하게 되면 토요일에 해야 되는데 2월 4일이 토요일이면서 입춘이에요. 딱 그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T건설에서 빨리만 해주면은 2월, 3월, 4월, 5월이면 대부분 끝나요. 이 5월이라는 타이밍이 삼성이 5기 들어오는 거하고 피크하고 맞물어 떨어져요. 네. 그러면 임대도 잘 돼야 되고 그 중에 만일 여기는 월세가 3층 월세가 다락까지 세니까 1층이나 2층 중에 하나를 전세를 뺀다. 그럼 나중에 매각할 때 더 쉬워요. 들어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8억 중에서 2억 5천이 만일 빠진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저는 통매매를 많이 해가기 때문에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이 가볍게.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 돈으로 전세를 내보니까 월세를 넣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통매매 할 때는 항상 전세를 한두 개를 끼는 거예요. 우리는 월세 수익을 많이 보는 게 아니고 이거 집을 짓는 노하우, 그 다음에 엑시트 이런 걸 맞춘다 그러면은 이 정도 하나에 전세를 빼주는 것도 괜찮다. 예. 2층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세를 한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시세가 좋을 때 같으면 한 3억 정도 갔었는데 지금은 또 2월달 3월달에 풍경채 2차 3차가 쏟아지니까 안전 게 본다 그러면 한 2억 5천 정도. 그러니까 3층하고 복층을 그냥 하면 되잖아요. 3층하고 복층에서는 월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320에다 360에다 320은 680이 나오잖아요. 이자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지금 계산대로는 이자가 지금 718인데 안 그러면 이자를 우리가 물어내야 되니까 아니면 또 여기를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천에 월세를 조금 안고 간다 이렇게 반전세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이자 부담을 없애는 게 맞죠. 네. 집을 다 지었는데 우리가 또 투자를 했는데 또 이자까지 내야 된다. 그거는 조금 안 맞죠. 네. 그래서 이 물건표는 제가 늘 사용하던 거고요. 네. 그리고 만일 내년에 뭐 6월 뭐 7월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월세가 담은 2, 30만 원이라도 오른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뭐 이걸 2층을 완전히 통으로 전세를 주고 해도 이렇게 그 이자 부담이 없다면은 그렇게 가는 게 괜찮다고 보죠. 근데 월세가 떨어질 그런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9블럭이나 12블럭이나 14블럭 이런 데는 위치가 좋고 9블럭 중에서도 이런 위치니까 아주 좋은 위치죠.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을 잘 잡아가지고 24, 26블럭이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혹시 다른 땅이 없다고 할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 엑시트를 할 게 아니라 여기 참여한 사람들끼리 제비뽑기를 해서 한 명한테 갯돈 몰아주기처럼 넘겨주는 거? 그것도 괜찮죠. 네, 이벤트로 예. 그렇게 500만 원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투자금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뭐 토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여기는 인지대라든가 뭐 법무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별도지만은 거의 뭐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고 지금 이거를 인수를 하면은 밑에가 이제 도면이거든요. 도면이 이렇게 진이면이 저는 이게 대전 분이라서 대전 쪽에서 설계를 한 줄 알았더니 진이에요. 만일 우리가 계약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를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이 이름으로 된 거를 우리한테 명의를 변경을 하고 돈 안 들어요. 우리 법인이 설립되면 법은 등기 그 인감이나 주면 돼요. 이렇게 도장만 찍어주면 이걸 다 인수를 하고 지금 도면을 보면은 창문이 없어요. 창문 없는 집은 허가가 안 나요. 창문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돼서 요거는 1, 2층은
요렇게 출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출입구예요. 네. 출입구에 들어와서 방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인데 요렇게 남향이에요. 요렇게 남향인데 남향에다가 주방이라든가 거실을 배치를 했어요. 예, 그리고 거실이 이쪽인데 거실을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발코니가 여기 있어서 주방이 가는 게 맞고 최근에 12블럭에서 삼성 박사님 집을 이런 형식으로 설계를 해서 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적용 면적이 여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여기는 안 만드는 게 맞아요. 주차장으로. 왜냐면은 지저분해요. 관리를 안 하면은 완전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법정 면적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빼버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요런 도면도 굉장히 괜찮은 거라서 크게 손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네.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3층이에요. 3층이 이렇게 되고 화장실이 원래 여기 하나 있었는데 이 방이 좀 커요. 그래서 화장실을 안으로 집어넣고 요 공간에다가 복층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 계단을 넣었는데 요 집이 땅이 조금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락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다락이 이렇게 크게 나와서 나중에 여기다 문을 막죠. 그리고 여기에 출입문을 하나 만들고 여기도 이렇게 문을 만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문을 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까치창이 있어요. 까치창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방이 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이 굉장히 좋아요. 네, 요즘 추웠잖아요. 추워가지고 여기 이주택지 중에 보면 여기를 보일러를 안 깔고 전기 온돌 판넬을 했어요. 실수예요. 그러니까 차단기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건물은 제가 도면을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네. 어떻게 나왔을까. 근데 옆에 집하고 달라요. 옆에 집은 제가 이렇게 방이에요. 이렇게 하고 여기 뒤에가 주방이에요. 네. 조금 요게 이제 남향이니까 햇빛 들게 잘 만들어 놨다고. 보통 그 건축비는 얼마나? 건축비는 대략 풀옵션 다 들어가서 건축비가 아니고 참 설계비. 설계비는 우리 설계사는 조금 전에 왔던 설계사인데 설계비가 여기에 보면은 1,500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보통이에요. 근데 설계비가 이미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예. 네. 우리가 들어오는 거는 사실 계약금 2, 3천만 있으면은 여기에 관계된 거를 여기 건축 공사비만 빼고 그다음에 보존 등기비 빼고 이런 것만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건축 강의를 2번, 현장까지 3번 이렇게 걸치면서 프리미엄이 있는 땅을 이거를 한번 생각을 했었죠. 이 5번을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몇 억을 최소 한 2억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계약금 2천에서 3천만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 BT에서 네. 건축 자금을 집행 우리가 할 때 예. 처음 들어갈 돈은 이제 은행에서 바로 집행을 해주는 이제 거예요? 그러게 그 부분을 문창 신협하고 협의를 해야죠. 예. 그럼 협의 사항인가요? 예, 협의해야죠.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전세를 맞춰버리면은 그렇죠. 예. 그냥 문제 없겠네요. 예. 그래서 BT건설에서 조금 봐준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도급 계약서를 쓰면 잔금이 남잖아요. 잔금을 예를 들어서 2억이나 2억 5천을 남겨놓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건 전세를 빼서 주는 걸로. 이게 일반적인 건설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많아요. 예, 근데 여기 고덕에는 전세를 안 빼고 월세로 해서 월세 수익을 많이 얻으려 보니까 그렇게 잘 없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런 경우들도 더러더러 있어요. 그러면 뭐 지금 그래서 우리 법인 이름을 이거는 뭐 지금이라도 매도인한테 제가 장시간 이게 통화를 하면서 어제도 한 팀을 만났고 오늘도 한 팀을 만났는데 오늘 만나는 팀은 제가 강의를 했던 우리 카페 모임이다. 그래서 오늘 결정된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일단은 법인 설립이 급해요. 예, 뭐 가계약금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계약을 예정을 해놓고 법인 이름만 일단 정해도 돼요. 네. 법인 이름을 정해서 계약서 그렇게 해놓고 계약서는 잔금할 때 계약서 다시 작성을 해도 되니까 이름만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계약금이 들어가고 이러면 다 법인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 이름으로 들어갔다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도 가능해요. 그것도. 예. 왜냐면은 이렇게 거래가 되면은 국토부에서 이거를 소명을 하라. 이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금 출처 조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저 앞에 보는 빨간 집도 개인으로 계약을 했다가 잔금되는 법인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있었고 그것도 소명을 했을 때도 국토부에서 걸리지 않았으니까 문제는 없어요. 아니 지금 빨리 법인 만들겠습니다. 법인을 만들고 네.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법인을 오늘이라도 법무사님을 통해 가지고 예. 이름을 정해서 시작을 하면은 이름도 정해놨습니다. 정해놨어요? 포티나이너스. 예.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포티나이너스 너무 어려워. 그런가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그래도 마음대로. 그거는 아무튼 뭐 법인 네. 명의야 뭐 달팽이 2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골뱅이 해도 되는 거고. 진행하면은 그래서 오늘 만일 이렇게 회원들이 뜻이 다 돼서 대출을 잘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구두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딴 데인 줄 알았어요. 오늘 바로 해야죠. 오늘 구두상으로 통보를 해 놓으면 돼요. 예. 우리가 할 거다. 네. 근데 법인 설립을 해야 되니까 예. 만일 계약서 같은 거 가계약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주 중에 네. 약속을 잡아서 네. 가계약서를 쓰면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법인 설립되면 정식 계약서를 쓰는 걸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예. 이미 저희가 한 15명 정도 모여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15명에서 500만 원만 모아도 이미 네. 3천만 원 넘어갑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이걸 봤을 때 3억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3천만 원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전세. 예. 네. 이게 리스크는 없겠죠. 거의 뭐 전세가 지금 귀하니까. 이 이자택지에서 협의자택지의 전세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월세 수입을 누리시는 분이라서 맞지, 전세는 그래서. 별거 없고 그래서 저런 건 이제 전세를 놓을 때는 우리가 빨리 이렇게 저기 BT한테 2억 5천이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방법은 법정 수수료보다는 수수료를 조금 올려줘요. 그러면 좀 빨리 빠져요. 네. 그게 요령이. 예. 예. 그러면 제가 만일 뭐 이게 201호를 전세를 놓는다. 내 수수료도 포기하고 양타를 다 먹으면서 플러스를 줄게. 그러면 빨리 들어와요. 이 부동산들이 그런 것도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빨리 빼줘야 되니까 네. 그 욕심 없이 팍팍팍 치고 나가야죠. 소장님 제가 이거를 계획을 하면서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10명이서 만약에 우리 하잖아요. 예. 10명한테 다 몰아주기 위해서 하나씩 하려면 10개의 필지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는 계속 오르고 거래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요분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요. 그래? 요런 케이스가 앞으로 또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고도계는 그렇지가 잘 않아요. 그래도 여유가 그런 대로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케이스가 허가가 안 나도 돼요. 허가가 안 나도 되고 그냥 좋은 조건으로 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뭐 엑시트를 한다, 통매매를 한다 그랬으면 가급적이면은 남양 필지를 찾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좀 지금 PF가 또 네. 정부에서 막 풀어준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될까요? 그 신협이나 이런 데는 12월 1일부터 새로운 그 대출 조건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금방 풀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다른 수협인가 이런 데서도 뭐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저한테 오는데 너무 엉성하지 않냐?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도 그 대출을 해주는 약간의 컨설턴트지요. 그 신탁회사 직원이 있어요. 저기 여기도 여러 개를 했는데 그래서 수협이 그 표를 보냈어요. 그래서 수협에서 이렇게 해준다는데 어떻게 되면 수협 다 막혔습니다. 해보세요. 안 나올 겁니다. 새맑은 건 하나를 뚫어놨어요. 네. 그래서 아마 1월 중이나 아니면 2월 정도 되면은 지금보다 조금 나은 그런 대출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1차 대출이 7억 3천 그리고 우리가 계약금이 2, 3천이 들어간다면 7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6천이 될 수 있잖아요. 실제 주는 거는 우리가 7억 3천만 주면 되니까 나머지 가지고 취득세 그런 거는 이제 저쪽하고 이제 좀 합의를 좀 해보고 네. 예. 만일 이게
가계약을 한다거나 이래 가계약이나 이런 거 만일 이제 한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해놓고 문창신협을 다시 한번 가야 돼요. 네. 왜냐면은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다 확인을 해야 돼. 아, 그럼 또 조만간 또 대전을 또 그죠. 문청시험에 우리가 한번 갔다 왔으니까 요 부장님 찾아가면은 우리가 요거 등기부 들고 요거를 이런 사유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느냐, 예,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아니면 뭐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할 거고. 근데 항상 그래요. 돌다리도 두 번, 세 번 두들겨 보고 가는 게 좋아요. 한번 갔다 오는 게 아마 제가 봐서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전화 또 하고 다음 약속 한번 잡아버리시죠.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게 스타일이신가? 네. 아니, 그래서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한번 제가 얘기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상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거를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현금 마련하는 부담에 대해서는 네. 확실히 줄은 거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조건이고 너무 좋은 그런 위치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로 참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대출이 그러면 총 얼마를 받는 거예요? 대출이 그럼 12억 3천이 되는 거예요. 12억. 그냥 문창신협에서는 13억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12억 3천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저 문창신협에 가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만일 13억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부담은 더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총 이게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이 건축비하고 설계비까지 다 해서 이 건물이 16억이 되는 건가요? 대략 15억. 15억 7,600을 잡았는데 이게 일단 다 취득세에 포함된 가격이 예, 아니고 다 포함된 다 돼서 포함해가지고 이거예요. 16억 주고 이 집을 사는 거다. 근데 여기 대출이 그래서 만일 16억에 저 등기까지 마무리된다. 그러면 저 시세가 18억이니까 갭은 2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인으로 하니까 법인세를 내면 되는 거니까 네. 뭐 한 1억 5천 정도? 1억에서 1억 법인세는 5천. 지금 여기 없는. 예, 그건 안 거죠? 냈어요. 네. 예. 그러니까 16억 잡아야 먹는 거. 법인세 얼마라고요? 법인세가 이제 아니 여기 할 때까지는 없어요. 네. 여기까지는 없어요. 팔 때. 팔 때 아까 예. 20% 20%. 예, 아, 팔 때. 그러면 이게 예. 법인세가 이 주택을 이제 지어가지고 등록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가 저희가 이제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취득세를 내면 그러니까 돼요. 일반적인 취득세가 그러면은 이 1억 6천에 아니. 아니죠.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보존 등기비가 있거든요. 네네. 또 보존 등기비는 이 공사비의 3.16%예요. 아, 우리가 법인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법인- 집을 내가 지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3.16%예요. 만일 이거를 법인 이익을 산다. 그랬을 때 내년부터는 6%예요. 그래서 여기에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법인으로 하는 사람이 더러더러 있는데 살 때는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데 땅을 사서 하는 거는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세율이. 부담이 없어요. 근데 팔 때는 훨씬 유리하죠. 혹시 그럼 이걸 제가 법인으로 지었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법인이 사간다. 그랬을 법인을 그대로 인수를 합니다. 그냥 인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 법인은 이 집에 대해서 취득세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있어요. 아, 법인의 집을 이제 대표자만 바꾸면 그래도 아,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 제가 되겠네요. 대표자만 다른 데랑 바꿔도. 물어봤는데 예. 법인 건물이 하나 있고 이 법인이 있는데 이 예. 법인 대표가 있잖아요. 예. 지분을 그냥 다 가져오는 식으로 하게 되면 예. 취득세가 안 들고 법인 대표만 바뀐다 이런 것도 한번 그럴 수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네. 법무사한테 그때 한번 물어보는 네. 걸로.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예. 우리가 10명의 그 투자자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예, 근데 그 10명이서 한 명한테 몰아주겠다. 그럼 그렇죠. 우리가 빠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빠지면 하면 되죠. 그럼 그 사람이 가져가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상담을 해보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통용은 안 되는데 제가 다른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을 거예요. 자식한테 예. 소유를 줄 때도 대표가 그래서 바꾸면 된다. 여기 이제 그 연세 드신 엄마들이 집을 자기 이름으로 지으면서 증여, 상속을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법인이에요. 법인 대표자만 바꾸면 돼요. 그 만일 우리가 이렇게 모임이 뭐 10명이든 20명이 됐을 때 법인 이름을 해놨다가 대표자만 빠지면 되죠. 그런 식으로. 몰아주게 더 안 그럼- 받아야겠다 사람 그죠? 그럴 수도 아니, 있겠지만 자금이 뭐이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은 잘 생각을 그러면은 이 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예.
두 번째 주택, 세 번째 주택. 그렇죠. 지금 이게 쉽게 간다 그러면은 이걸로 끝낼 일이 아니죠. 그죠? 이 노하우를 써먹어야죠. 그리고 대표가 한 명씩 빠지고 한 명씩 대표가. 그렇죠. 우리 중에 괜찮으신 분이 임대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한테 몰아주는 거죠. 몰아주는 거. 그거는 지분만 갖고 오시면 되는 거니까. 그쵸. 예. 지분에 그 지분을 받을 때도 그거에 대한 또 그것도 있죠. 아,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지분의 그런, 삶을 네, 이렇게 팔았을 그런 때. 부분들은 여기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시면 되고, 법인으로 집을 이렇게 지어놓은 걸 샀을 때는 그 세금 부담이 높아요. 근데 땅을 사서 할 때는 일반인들하고 똑같아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 신 회장님처럼 이런 그룹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강의를 선뜻 제가 그 승낙을 하고 했던 거는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했던 제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쉬웠던 거는 이런 컨설턴트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이게 뜻이 맞아 떨어졌던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이런 것들을 제가 블로그에 올릴 거지만은 이런 사실은 지금 여기도 이제 그 대전에 그 어떤 부동산이 여러 개를 해가지고 여러 개를 하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각계전투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주고 거기서 돈만 먹는 이런 형식인데 우리 같은 이런 모습이 좋죠. 여러 명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리스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지어졌어요. 그래서 임대까지 딱 됐어요. 그거를 내가 그냥 인수한다. 꼭 먹고 알먹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어져서 이렇게 맞춰서 만약 전세가 필요 없다. 내가 만약 그거 인수할래. 그러면 2억에는 2억 5천 되고 또 가져오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집 다 지어 놓은 거를 대출 인수하고 자기 이제 잔금 얼마 된 거 그거 딱 주고 딱 인수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까지는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이렇게 경험이 다 있고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자를 받아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투자금은 시드머니가 되는 거고 네. 그 대출에 대한 그 금액은 본인이 다. 자, 그거는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내가 만약 나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선해서 사람들이 10명, 20명 모여지겠냐고. 나를 어떻게 믿어요? 네. 그 주변 사람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는 봤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돈 없지만은 모아서 그렇죠. 돈을 이제 내게끔 해서 본인이 그 대출에 대한 건 본인이 리스크를 지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돈을 버는 거고. 네. 그거 이론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 존재하는 프로젝트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그 우리 이 모임을 좋아하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집 짓는 거는 속된 말로 집 짓다가 10년 늙는다 그러는데 이거 늙는 사람 많아요. 네. 진짜 많아. 어제도 추웠잖아요. 저 앞집이요. 자동문이 하루 종일 이러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처럼. 하라고. 센서가 잘못돼가지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얘 해줄 건 여기도 보면은 뭐 누수라든가 지금 또 동파잖아요. 이런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발생하는데 네. 전문적으로 이걸 컨트롤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뭐 지금까지 41동을 지으면서도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이런 적은 솔직히 건축 역사상 없었겠네요. 500만 원씩 모아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은데 이제 그런 건 이제 큰 펀드 회사들이 상업용 큰 건물을 이제 매매할 때는 펀드를 조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시들했어요 지금. 커피 한 잔에도 부동산 투자한다 이렇게 카피로 막 나오는 거 있죠. 소액을 투자를 하면서 네. 저 건물이 내 건물이라 했지만 뭐 지분이 10,000분의 1, 뭐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그 방식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각자 이렇게 조금 자금을 모아가지고 시작을 하고 투자 개입니다. 투자 개. 예,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개돈 모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개 그렇죠. 태워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네,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집이 다 완성이 돼서 임대까지 다 마무리되면은 리스크 없이 건물을 하나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제가 봐서는 분명히 우리 중에 누구 하나는 가져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네, 가져갈 거예요. 어떻게 거의 다 마무리 하셨는데 그 소감 한번 한번 해주십시오. 소감 한번. 제레님.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한 2달 전부터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해서 땅도 보기도 막 하고 이랬었잖아요. 이제 갑자기 튀어나왔죠.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우리 모임. 그래서 요 모임하는 이름도 이렇게 따로 더 정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 프로젝트에 가든 이 모임한테는 너무 적당한 것 같아요. 진짜. 포티나이너스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코를 다 풀어줬어. 그냥 가져오면 돼. 모두가 지금 행복한 프로젝트잖아요. 예. 이 우리가 이게 시작한다 해도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게 별로 없어요. 네. 한번 소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달팽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네. 과정이. 네. 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다 지어서 우리 이 멤버 중에 누구 한 사람한테 이거를 뭐라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제일 좋죠.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안 했으면 어떨까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하긴 그래서- 잘한 것 같아요. BT 건설 우리 강차동님 이거 이제 2월 4일로 착공하는 걸로 하고 그때부터 이거를 그 방을 하나 만들어서 사진을 우리 사무실 앞이니까 저도 찍고 여기도 찍고 탁탁 하고 뭐 드론 촬영도 하고 이래서 그 기록을 남겨서 다큐멘터리 찍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BT 건설은 그게 이제 영화 한번 찍으십시오. 고독신 도시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진행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코치를 해드리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예. 아, 진짜 다큐멘터리를 잘 찍어야겠다. 그렇죠. 그게 괜찮다니까. 오. 그 유튜브에다가 그 뭐 우리 KBS, ETV 뭐 다큐 3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우리가 처음 터프하게 할 때부터 이 과정을 쫙 해서 이렇게 딱 하는 거. 포티나이너스.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죠. 고독에 뭐 이렇게 하고 오. 싶은데 오. 하고 싶은데 집지다 정말 10년 늙는 것처럼 위협해서 도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의뢰할 수도 있겠죠. 와. 왜냐하면 앞으로 고독엔 집 지을 것들이 아직도 수두룩빽빽하고 아, 근데 왜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으시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까지 것처럼 해봤는데? 내년에 이제 그 국제학교 옆에 이제 39블록부터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LH에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3-109를 내년에 착공을 하고 네. 분양 계획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분양 공고가 나면은 우리가 리드를 해서 많은 투자를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이거를 단독주택을 필지를 받았는데 정말 현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예. 우리랑 함께 또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돈을 이렇게 시드머니를 해주고 해드리고 지어가지고 그 사람이 가져가고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일정에 그냥 뭐 그렇죠. 수수료만 받고 컨설팅비를 받는 식으로. 아, 그런 것도 진짜 네. 아이디어네요. 그래서 여기 고덕에는 중구난방이 다 각계전투거든요. 이걸 누가 이렇게 저는 해봐야 여태껏 41동을 진행을 했지만은 이렇게 컨셉을 잡아간다 그러면 뭐 수십 동 수백 동도 한꺼번에 할 수도 있죠. 갑자기 저기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잠시만요. 저기 일시정지하고 저기 기다려 계셔. 아니야. 그 아까 얘기했던 목사님 아들이. 네. 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동안 이제 아파트 투자라든가 이게 몇 년 호황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향후 1, 2년은 지금 그게 좀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지만 크잖아요. 아파트보다 덩어리가 뭐 이거 하나 지어도 16억이니까 예. 이걸 여러 명이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저기가 떠오르는데요. 지제 서축 저기가 떠오르는데요. 여기는 위치도 좋고 이게 공실날 위협이 별로 없는 지역이라서 제가 봐서는 아까도 우리가 컨셉을 잡았던 것처럼 이번 우리 여기 클럽에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부자 사관 학교네 어디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네. 몰아주는 거. 왜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터치를 하고 다 정성이 들어간 건데 남한테 팔기보다는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한테 탁 넘겨준다. 이거 영상 그대로 공개도 될까요, 소장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이런 거 다 찍은 것도 약간 이따가 그냥 모자이크 좀 할까요? 이건 좀 빼죠. 이따가 모자이크 살짝 해가지고 보면 예, 그러세요. 중요 부분만. 그 우영이도 이름도 빼야 되고 삐 하면서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거래를 하면서 매도 측하고는 제가 사준 거니까 그래 네. 너무 잘 알고 속속들이 잘 아니까 그 거품을 좀 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저도 뭐 제 3자 입장이 아니고 제 이름이 들어갈지는 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저도 한 달이 걸치고 있으니까 아, 예.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한 거죠. 사람들 예, 부동산을 하다 보면은 진짜 이런 물건들이 나와요. 제가
공인중개사 첫 해에 2006년이죠. 그때 했을 때 2천만 원만 있으면은 바로 고등학교 뒤에 있는 그 원룸 주택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 기회들이 가끔씩 와요. 그래서 부동산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항상 와가지고 그렇게 탁 나온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먼저 연락을 달라는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그게 여기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제가 그래서 그 이분하고 매도 측 어머니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했고, 만일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주라도 올라오시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어차피 드리고.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예. 한번 전화 한번 하시죠. 하겠다고. 예. 그 기가 막힌 또 나중에 다큐멘터리를 다 해야 되니까. 예. 남한테 뺏기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증거입니다 이거. 아니 괜찮아. 안녕하세요. 전화를 저만큼이나 빨리 받으시네요. 어제 그 옆에 건축하시는 분하고는 상담을 했는데 너무 깎아달라 그래서 힘들고, 우리 지금 제가 강의를 그 3번 3기예요. 갔던 그 팀하고 지금 상담하고 있는데 일단 구두상으로 결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이제 법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 아니면 다음 주에 가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법인이 만들어지면은 계약서를 이렇게 변경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 결정을 받아들이시고요. 다음 주에 한번 날짜를 잡자고요. 예. 그러면 서로 이해를 해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카페 팀들한테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시간을 잡으시자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안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 카톡으로 주셨잖아요. 저를 만나서 그렇게 뭐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다 해결을 해드려야죠. 정말 다행이에요. 예, 하여튼 뭐 별 큰 문제 없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진행은 언제쯤 지금 진행은 언제쯤 완료되는 거예요? 등기는 우리는 이게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법인 설립만 되면은 등기 가져오는 거는 1월 중에 가져오면 되죠. 예. 그러고 빨리 진행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4일 예, 우리 여기 팀 중에 건설회사 차장님도 있어요.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인수를 하고 또 이렇게 설계 사무실하고도 이제 인수를 해서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2월 4일 착공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인수하는 리더하고 구두상으로 얘기는 다 됐지만 문창신호부터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네. 매도인 엄마가 와. 사람 참 좋으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진행하기에는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이거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 회원분들이 다 나이가 젊잖아요. 젊은 나이에 집을 지어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바쁜가 봐요. 사무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그 법인 설립 좀 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본부장 연결해 드릴게요. 전화 받아보세요. 예. 네, 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달팽이 부동산 이제 소장님 소개받고 연락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 지금 다음 주에 이제 토지 매입을 하나 해야 될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예.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예. 절차가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일단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요. 예. 회사 이름하고 본점 주소 예. 정해 주시고, 네. 그리고 자본금 얼마나 하실 거예요? 자본금이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건 뭐 정하시면 돼요. 예.
보통 뭐 자본금 다 넣을 필요는 없고 그건 뭐 어떻게 하기 정하기 나름이니까 뭐 1,000만 원짜리 하셔야 되고 네. 5만 원짜리 하셔야 되고 그거는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 예. 5천만 원 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 뭐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임원은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아, 지금 저희가 그 예. 투자자들 모여 있는 이제 모임인데 예. 그 법인의 이제 뭐 임원은 한 명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예. 예. 이 법인의 대표는 한 명 정해놨고요. 나머지는 다 뭐 이사로 해서 예. 다 등재시키면 될 것 같은데 몇 분이신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15명이고요. 15명 다 이사로 넣으시게? 예. 아니 어떻게 어떤 예.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뭐 그냥 투자금을 이제 일단 주주는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예. 투자금에 따라 이제 주주 매가 되는 거니까. 투자금을 지금 이제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인을 설립을 하려고 한 아예 거거든요. 그 금액을 전체를 다 5천만 원을 다 넣으면 그게 낫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 한 1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100명이요? 예. 주주 이제 임원은 예. 이사 한 분하고 네. 그다음에 원래 최소 필요한 건 주주 없는 임원 한 분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아, 그렇게 구성을 해놓고 예. 최소한은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주주로 들어가는 거죠. 주주로 하면 되는구나. 예, 주주로 예. 쭉 들어가고 예예. 꼭 나는 임원 해야 되겠다 하면 예. 뭐 임원 하시는 거고 그거는 뭐 정하시면 돼요. 어떻게 누가 임원 할 건지. 예예. 한 명은 최소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네. 최소 2명 있어야 돼 임원이. 예예. 한 명 뭐 대표분 한 분.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주식 없는 임원이 한 분 들어갔다 나중에 빼더라도 한 분 있어야 돼요. 네. 절차상. 예. 원하는 거 있으시면 되고 정하시면 돼요. 누가 할 건지. 네네네. 그리고 그분들 다 인감증명서 인감투자 네. 두 번이나 초봉을 네. 하시거든요. 네. 주주를 이제 어떻게 구성할 건지 투자금이 다 틀리면 나는 몇 점 다 틀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 딱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새로운 주주가 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예. 지금 15명인데 나중에 또 그죠. 그거는 이제 주식을 뭐 파는 경우도 있고 예. 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다 얼마나 틀려요. 예예. 이제 주식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 뭐 5,000주가 있다라고 네. 했는데 5,000주를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이제 주식 가격이 네. 내가 지금 500원짜리인데 예. 이걸 팔 수 있는 거예요, 내 주식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예. 그러면 주식을 팔게 되는 거고 예. 새로 이제 아예 주식 수를 늘려야 되겠다, 5천만 원어치를 더. 예. 그러면 주식회사는 증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뭐 80 몇 명 분들은 뭐 투자 말 그대로 투자금으로 넣어서 네.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 주주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에 따라 다 틀려요. 아. 그러면은 일단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지겠죠. 이분이 예. 아예 주주로 들어오면 말 그대로 삼성전자 주주같이 그냥 주주일 뿐인 거고 네. 그죠? 주주가 되는 거고 네. 투자자면 나중에 이 돈은 회사에서 반환해줘야 되는 돈이고 아. 주주는 배당을 받는 거고 투자자는 내 빌려준 돈이니까 돌려받는 거고 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예.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려져요. 네. 이제 그걸 잡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진행할 건지.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그 임원하고 대표할 사람 2명에 대한 서류를 해가지고 여기 법무사 사무소로 이제 잔고증명서. 잔고증명서? 예. 아, 그- 대표자 명의의 잔고증명서. 자본금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이상이 들어있어야 돼요. 네. 대표 지금 5천만 원이 모아놨지 않습니까? 예. 대표 될 사람. 예. 한 사람 통장으로 모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대표이사님 될 사람 네. 통장으로 그 은행 가서 잔고증명서 떼어달라고 하면 떼어주거든요. 네. 그거 있어야 되고 또 주주도 주민부 다 인증서가 넣으려면 인증성 다 있어야 되니까 예. 초본하고 도장 다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필요한 게 초본, 도장, 제가 필요한 소리를 예, 넣어드릴게요. 예, 넣어주시면 되고, 예, 010 잠깐만요. 예, 7578에 7578에 예, 1337입니다. 1337. 예. 네. 또 궁금한 사항은요?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에 주주도 설립할 때 주주까지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죠. 그럼 뭐 정하시면 돼요. 지금 뭐
일단 주주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주식회사니까. 아 그럼 일단 전원한테 다 해야 되겠구나. 아 이거 오늘 그렇죠. 이제 금요일인데 월요일 날까지 그러면 저기 빨리 서류를 급하게 마련을 하고 예. 그리고 이후에 또 주주로 참여하실 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정하실 거잖아요. 예. 주주로 들어올 건지 예. 어떻게 할 건지. 그럼 그렇죠? 예. 그때마다 뭐 또 이런 절차들이 뭐 좀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은 그때마다 또 더 들어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정하셔야 한 번에 할 때 그냥 그렇게 해야 되구나. 그럼 지금 이거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는 예. 금액이 대략 얼마나 정도 들까요? 자본금에 따라 틀린데요. 예. 자본금 일단 지금 5천에서 3억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많이 변동이 돼요. 세금이 다 틀려져서 예. 1,000만 원 한정 되면 5에 71이 되거든요. 근데 잠깐 한번 봐볼게요. $5천만 원 하나 95만 원 나오고요. 3억이면 한 24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 여보세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그 5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예. 95만 원으로 이걸 설립을 해놓고 예. 이제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나중에 더 늘리잖아요. 그러면 예. 자본 금액도 늘어날 것이고 예, 예. 인원 구성도 늘어나는데 이때마다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얼마나 들을까요? 자본금을 얼마나 늘리냐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우선 설립을 해놓고 나중에 하나하나 해나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제가 찾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 그렇죠. 그러면 증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증자를 또 5천만 원 하고 5천만 원 증자하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아 그러면 한 번에 하나 이렇게 나눠서 하나 금액은 비슷한가요? 조금 더 들어가죠. 끈끈이 수수료 검사 수수료가 수수료 정도만 더 들어간다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이제 공과금은 그런 게 한 번 하는 게 훨씬 싸요. 아 그러면요 제가 그러면 예. 그 계약을 개인 명의로 해놓고 예. 나중에 법인을 이렇게 저희 한 번에 설립을 하면서 예. 그 넘길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거는 일단 그 매도자랑 이야기가 되셔야 돼요. 매도자랑. 예. 아, 우선 알겠습니다. 매도자가, 예 예.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실거래 같은데 좀 위험은 하죠, 그렇죠? 이제 문제가 생기면 믿음기 전매로 볼 여지도 조금 있으니까. 네. 근데 특약상에 회사 설립 중이라고 네.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만약 계약서를 그런 식으로 쓴다면.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은 뭐 그 주주들 100명을 다 넣는다고요? 나중에 변경된 게 할 때마다 엄청날 건데. 그러면 그분들 인감 다 들어와야 돼요. 할 때마다. 아 그렇구나. 일단 여기서 그럼 종결해야겠네요. 100명 다 모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 서류 준비해가지고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필요서를 문자로 다시 넣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림 오늘 법인 설립 책부터 한번 읽으세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을 어떻게 더 모으냐 안 모으냐 이걸 또 하긴 해야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법인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자 여기 있어. 저기 찍고 계신 분이 대표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격을 분명은 안 되시는 거니까 네. 주주는 될 수 있어요. 주주 참여하실 수 있겠네 그러면. 근데 주주는 참여할 수 있는데 방금 이 대표님 그 법무사님 말씀처럼 주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그걸 팔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만약에 주식을 들어왔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팔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정관 같은 것도 잘 세워놔야 되고 법인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조건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일 건지 그런 것도 한번 3명이서 하는 거는 쉬운데 사람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지금 15명이잖아요. 여기 찍어야 되나? 아니.
나는 이제 비공식적인 그거니까. 아니지 지금 같이 함께 참여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같이 그런 것들 도와주셔야지. 제가 법인 그때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전문가 여기 있다. 아니 저도 부동산 법인 설립하고 싶어서 알아보다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명이 참여하는 거는 이제 그런 방향도 있으니 거니까. 그래서 고독에는 법인이 보통 1인 법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여러 명이 참여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다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통매각을 한다라는. 우린 이걸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치. 아니면 누가 하나만 한 사람이 준다. 아니면 내 집을 딴 사람한테 팔지 못한다. 뭐 그런 예. 거를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예. 맞아, 혹시 팔더라도 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파는 걸로. 지분은. 그건 뭐 정관에 다 정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 발행을 하는데 주식 발행을 뭐 한 주당 얼마씩 할 건지부터 해서 여기 건설사 똑같이 그냥 돈을 그 투자회사 만약에 잘못하면 투자회사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럼 또 사금융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잘 해서. 제 생각에 그러면 임원에 우리 다동맘님이 소속되면 더 좋겠다. 저는 이제 책으로만 공부를 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알겠어요. 일단 오늘 한번 가보실래요? 이거 바로 앞이라서. 자, 길 건너면 구블럭인데요. 구블럭 중에서도 우리가 볼 땅은 이제 요 뒤인데 구블럭 중에서도 A급지예요. 이렇게 둘러보면 집이 여기에 제일 많이 몰려 있어요. 좋은 자리라는 얘기죠. 삼성하고도 가깝고. 저거 이제 작품이에요 저거. 제가 한 거죠. 그러니까요. 저거 진짜 작품이에요. 예, 아까 저기 설명 중에도 전화 왔거든요. 오른쪽이 소방관 예. 하신 분. 우리 방에 계신 분이죠? 사모님. 대단하시다. 저가 굉장히 성공적이죠. 네. 아 지금 안 넘어갔어요? 아 빨간불이 났어. 빨간물이었어. 국무총리처럼 됐나. 그냥 저기 지산 저기 좀 입주했습니까? 많이 했어요. 아 왜냐면 저녁에 가시죠. 저녁에 불 켜진 거 보면 알아요. 저기는 삼성 앞이고 주차도 좋고 해가지고. 예, 저기 주차가 조금 넉넉해요. 네. 괜찮아요. 위험하죠. 질러 가죠. 네. 이것도 얼음입니다. 예, 됐어요. 아 여기 많이 들어왔네요. 예, 여기가 많이 들어온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실거주하는 거고, 저 하얀 것도 실거주하는 저 아까운 거고. 땅을. 예. 요것도 작년에 제가 지은 거예요. 예. 요거 삼성 다니시는 분. 야 정말 최대한 빼셨네요. 예. 뺄 만큼. 넓지요. 굉장히 네. 넓게 뺐죠. 우리가 볼 게 이제 바로 이제 N 쪽에 있는 거, 저 땅이죠. 아 여기요? 예. 구블럭에서는 위치 아주 A급 자리죠. 네. 요즘 제가 책을 한 권씩 읽고 글을 쓰고 있는데 아 진짜 무슨 부흥에 온 것 같아요. 막 못할 자신감이 막 못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 이게 생각하면서. 요것도 제가 땅을 사드리고 설계하고 건축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요 벽돌이 네. 청고 벽돌인데 베스트셀러예요. 많이 나가는 벽돌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창틀에 보면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두 줄로 돌렸거든요. 네. 그게 포인트예요. 아. 우리가 할 땅이 이 땅입니다. 코너예요? 아니 이거요. 아 코너까지는 아니고. 코너, 바로 예, 여기 코너 있을 때 옆에 이거? 거. 예. 아, 여기는. 요 땅입니다. 빛 있는 데. 바로 이 땅입니다. 경계는 대략 한 여기 정도 되고요. 여기까지. 예, 여기 정도 되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요 땅이니까 이게 남향이라서 햇빛도 잘 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게 딱 건축이 되면 이 집이 이제 막히죠. 그리고 요 집 같은 경우는 이게 북향이라서 1층 바닥이 도로 바닥에 너무 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요거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오죠. 너무 좋네요. 네, 위치는 좋아요. 구블럭에서는 A급짜리예요. 저 드림교회하고 가깝고 네. 삼성하고도 가깝고. 네. 여기 상점 가격이 굉장히 가깝다. 네. 바람 보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요 벽돌이 강장님 지난번 견적 넣을 때 이 벽돌이었거든요. 네. 이 벽돌이 저 벽돌이에요. 네, 네. 그래서 벽돌이 이뻐야. 대표님 저게 똑같은 벽돌이거든요. 똑같은 벽돌인데 저게 매질을 하얀 걸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아주 또렷하게 저게 베스트셀러예요. 네. 예. 그 저런 거는 이제 시멘트 벽돌인데 저런 거 구운 게 아니에요. 예, 저런 거는 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네. 여기 이제 삼성 박사님 집이에요. 아. 제가 땅 사드리고 집 지어드린 거예요. 선생님 그 대리석으로 붙이는 건 비싸서 못 하는 거. 대리석은 이런 단독주택들은 네. 대리석으로 하면 뽀대가 안 나요. 아 뽀대가 안 나서. 예. 뽀대가 안 나요. 그 벽돌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거는 좀 저렴하면서도 아주 잘 나가는 그 벽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여자분들이 화장을 잘 해놓고 립스틱 잘못 바르면 완전히 화장하는 것처럼 저런 것도 벽돌을 잘 해놓고 그 사이에다 매지 넣는 거 있잖아요. 그 색깔에 따라서도 지금 완전히 달라져요. 그 막간을 이용해서 저기 안녕하세요. 그 우리 다동맘님 어디 도망가세요? 그러세요? 할 말이 없어. 예. 일 많으면서. 왜 그러실까? 네. 저는 약속이 있어요. 아, 그럼 오늘 여기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 여기는 이제 하는 걸로 구블럭에 하시죠. 예.